네, 자, 이번 시간에는 현재 그 임상 3상 중단 위기를 맞은 신라젠. 자, 과연 이 신라젠의 그 위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은 있는 것인지, 문은상 대표가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먼저 팩400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팩400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좀 생긴 병에 담긴 것이 이제 팩400인데 이 팩400은 그 우드 바이러스를 유전자 재조합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기전을 가진 항암 바이러스 체제를 말합니다. 네, 신라젠 발표에 의하면 미국, 유럽, 또 중국에서 간암이라든지 뭐 신장암이라든지 또 대장암 이런 여러 가지 암에서 공동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팩400이라는 것이 암세포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공격해 죽이는 항암 바이러스로 동시에 그 환자의 면역력을 유지해줘서 꿈의 신약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원래 팩400을 처음 개발한 곳은 미국의 바이오 기업 제네릭스입니다. 근데 이 제네릭스가 2013년도에 팩400을 임상 2비 이상에 실패를 했는데 2014년도에 신라젠이 이 제네릭스를 인수하면서 임상을 재개했고요. 또 임상을 3상까지 이렇게 진행시킨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팩400의 장점을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팩400은 이렇게 세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그 장점이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암세포 파괴하는 과정에서 체내 면역 반응을 촉진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암세포 공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지속성을 또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암세포 성장을 또 억제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런 팩400이 이런 주요한 세 가지의 장점을 모두 골고루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팩400의 작용 원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백시니아 바이러스가 TK를 만들지 못하도록 조작을 먼저 하는데 이 TK라는 것이 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일종의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무한으로 암세포가 그 생성이 되죠. 그렇게 되는데 왕성하게 TK를 분비하기 때문에 번식을 위해서는 TK를 찾는 팩400은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세포로 파고된 그 팩400이 TK를 빼앗아서 빠르게 증식을 하게 되겠죠. 그럼 팩400은 암세포에만 작용함으로 팩400의 빠른 증식을 통해서 암세포는 결국 터져서 죽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고요. 또 암세포가 터지면서 숨어있던 항원이 드러나면서 인체의 면역 반응을 유도해가지고 직접적인 암세포 살상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까지 움직여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항체는 암세포를 기억해서 암 재발도 억제되는 정말 그야말로 이 작용 원리를 보게 되면은 정말 꿈의 항암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자, 근데 이런 획기적인 꿈의 진짜 항암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라젠이 이 팩400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신라젠이 위기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신라백이 그 항암 바이러스 팩400의 무용성 평가에서 8명의 종양학자로 구성된 미국의 DMC로부터 임상 중단을 권고받으면서 국내 바이오계가 충격을 받고 있죠. 평가 결과 DMC는 팩400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는 것이 이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임상 중단을 권고를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용성 평가라는 것이 무엇이냐? 약이 치료제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임상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용성 평가에서 임상 중단을 권고한다는 것은 끝까지 임상을 했을 때 이 참여한 환자들에게 악영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DMC의 그 권고 사항이 미국 FDA,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에 보고되면은 이 팩400의 임상 3상은
중단이 게, 중단이 예상이 된다는 게 지금 이 신라젠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러면은, 신라젠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되는데, 자,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방법에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가 정리를 또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원칙적으로 의약품은 임상이 중단된다고 해도 문제점을 보완했을 때 임상 재개가 가능합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은 뭔가 해결책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팩사백은 기존의 간암 1차 치료제인 넥시바를 투여하기 전에 투여했을 때 환자의 생존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입증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임상 계획으로는 임상 재개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젠의 다른 임상들이 대부분 다른 약물과 병용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팩사백의 프로젝트는 사실상 신라젠의 가치의 대부분인 팩사백의 임상을 재개한다고 해도 임상 2상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하고 그동안에 또 쓴 비용, 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재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임상을 다시 이제 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해결 방법, 그리고 또 그 문제점 무엇이냐. 자, 임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임상 설계를 다시 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근데 자, 연구자들 사이에선 임상 3상이 들어간 뒤에 새로운 방법,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방법을 검증하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그리고 임상 3상은 임상 2상의 결과로 이루어진 만큼 임상 3상부터 설계를 변경한다는 것이 또 납득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또다시 설계를 바꿔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제 그 팩사백과 관련해서 요 임상 3상과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시비를 지금 발행한 상태인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인 1,100억 원의 그 시비를 발행했을 만큼 지금 자금 사정이 신라젠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라젠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도 신라젠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신라젠의 주주들은 이 문흥산 대표, 문흥산 신라젠 대표의 결정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신라젠 대표, 이 사진의 이제 대표인데 신라젠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결정은 무엇이냐?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문흥상 대표는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DMC죠. 임상 중지 권고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뒤에 설명회 등을 통해서 시장과 소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자, 기술 이전 등으로 외부 업체와 협력해서 임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또 검토할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앞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모를 했기 때문에 문훈상 대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 업체와 협력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최대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는지 지금 현재는 우리 특히 이제 신라젠의 주주는 문상 대표의 입에 지금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신라젠의 이 난국을 해결할지 그 어느 때보다도 문은상 대표의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신라젠이 뭐 이번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겠고요. 잘 해결되기를 정말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라젠의 그
위기 상황, 신라젠의 위기 상황과 그 극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